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배팅 공유, 축구 토토 승무패 32회차, 축구 토토 승무패 32회차, 자, 실전 배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승무패 32회차의 마감일시는 8월 7일 토요일 18시 50분 마감이 되겠습니다. 직전 회차에서 어떤 결과 분포가 나왔는지 한번 보죠. 31 회차 요거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는데, 그때 직전에 두 개 경기가 승 쪽에 두 개, 무 쪽에 무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절반에 달하는 50%에 달하는 비중으로 무 쪽에서 결과가 나왔고요. 나머지가 이제 패,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경기서부터 곧장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북전대, 현 전북이 3위, 그다음에 대구가 2위. 대구의 돌풍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모양새 K리그 형국에서 이제 대구가 선두권에서 돌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두 팀 모두 이제 아침에 갔다 왔고, 전북이 아침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왔죠. 아침 버블에 들어가서 전승, 그리고 올 멀티골 승부를 하고, 뭐 다득점에다가 굉장히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왔던 전북이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 아침 갔다 왔고요. 여기 지금 초구에서 중구로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자, 투표 현황. 자, 이 정도 지금 투표 현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도 여기는 전북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 대표 복귀, 그다음에 이적 영입 보강 송민규, 뭐 요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앞으로 전역 선수들의 복귀 효과, 요것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하겠고, 좀 어려웠던 시기였던 전북이 아챔을 통해서 분위기 전환하고, 그리고 전후해서 이제 쉼 효과, 전력 재정비의 시간 효과, 또 전력 보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도 갖게 하고, 전북의 재비상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대구도 뭐 2순위가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닌데, 경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 경기들을 하나하나 지난 경기들을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고 뭐 정리해 놨던 노트도 한번 뒤져보고 하면은 참 운도 많이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경기 내용상 운도 좀 많이 따라줬고, 그러면서 그걸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런 고공행진의 순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대구가 인기를 지금 모으지를 못하고, 투표를 지금 모으지 못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점, 이번 경기를 보는 관점은 전북 쪽의 관점을 한 방으로 들어가는 공략의 관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울산이 1위죠. 울산이 75%, 15%, 9%, 요 정도가 지금 초구 레이스 상에서 나오고 있는 투표 현황입니다. 올림픽으로 인해서 가장 전력 손실이 컸던 팀이 울산이었었죠. 다수의 선수들을 올림픽에 내보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뭐 전력 손실을 크게 볼 수밖에 없었던 울산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복귀하자마자 출전을 강행시키고, 그러니까 이동준이 와서 천금 같은 결승골을 넣고 승리를 견인해 나가면서, 역시 올림픽 대표로 나갔던 그 멤버들이 팀 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얼마나 컸었는지 새삼 역설적으로 또 증명하고, 이렇게 이제 보여줬던 직전 경기 승부였던 것인데, 울산은
이제 한시름 좀 났습니다. 한시름 좀 다음에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월드컵 지역 예선 이제 이게 최종 예선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되면은 또 적지 않은 대표 차출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 전에 좀 완벽한 승점 확보가 이루어져야 될 울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올림픽 기간 동안 좀 주춤, 주춤이 아니라 주춤 이상 흔들, 휘청 이렇게 했던 울산이라서 그들이 복귀하자마자 곧장 경기에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 토토왕 TV 우리 그 게시판이 아니라 그 댓글에도 그렇게 오자마자 선수를 또 곧장 출전을 시키고 뭐 감독이 반 미치지 않고서야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그 밑에다가 또 그렇게 와서 또 골도 넣고 팀도 이기고 하는 거 보면은 이동준 선수 얘기도 뭐 댓글도 있고 했었는데 뭐 철인인가 봐요. 뭐 이런 또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진짜 감독이 급하셨나 봐요. 진짜 미쳤나 봐요. 뭐. 지금 울산이 지금 다 보는 관점이 다 맞지요. 그렇게 오자마자 무리해서 선수들을 기용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들이 와서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팀 내 비중은 또 재차 확인이 되면서 그들로부터 또 공격 포인트가 나오면서 또 팀은 또 거기서 이기게 되고 그게 지금 울산입니다. 급하고요. 많이 좀 위기의 순간까지 좀 이렇게 몰렸던 것이 그 아쉬웠던 또 위기의 요인들이 좀 풀리고 다시 복귀가 되면서 다시 또 승리로 또 분위기 전환을 하고 그게 지금 울산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급합니다. 홍명보 감독도 앞으로의 일정까지 쭉 보면서 얘기하는 이런 뭐 내용 뭐 인터뷰 이런 것도 있었죠. 앞으로 지금 이제 올림픽 끝났다라고서 다 모든 게 정상화되는 게 아니고 또 월드컵 차출도 또 준비를 해야 될 판이기 때문에 그 생각하면은 답답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것입니다. 울산 쪽이 지금이야말로 강한 휘몰아치기를 해야 될 때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한 저축도 지금 확실히 좀 해놔야 될 때입니다. 울산 쪽으로 뭐 보는 순간 여기는 뭐 단통 한 방으로 가야 되는 승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번 경기가 수원 삼성이랑 제주의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이랑 제주의 경기가 여기가 48 지금 초구 투표 현황입니다. 이건 앞으로 좀 변할 수 있겠죠. 계속 올커버 자리를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올림픽 대표에서 권창훈이 복귀를 해서 권창훈은 주중 4일에 훈련 복귀했다라고 하니까 이번 경기를 다시 이제 수원 삼성 복귀 시점으로 잡고 있고 일감에는 좀 수원 삼성 쪽으로 보고 싶은데 근데 현실은 수원 삼성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력 부상으로 인한 전력 손실분도 만만치 않고요. 뭐 김건희, 고승범, 민상기 이런 선수들의 지금 부상 또 여파 이런 것들 저는 헨리가 좀 많이 아쉬울 것 같다. 수원 쪽에서는 수원 삼성 쪽에서는 헨리가 이제 골드컵 때문에 이제 대표 차출로 캐나다 대표로 이제 갔다 오는 거죠. 이제 그런데 헨리가 코로나 백신을 미접종 상태에 있습니다. 헨리가 그러니까는 저걸 해야 돼요. 자가격리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귀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2주 자가격리를 하고 나면은 아무리 자기 혼자 격리하면서 뭐 이렇게 혼자 그 격리 중 운동을 좀 하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뭐 제대로 된 운동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는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게 좀 뼈 아픕니다. 제가 보기엔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뼈 아파 보여서 일단 노림도 있거니와 여전히 불안 요소도
잔재에 있다. 수원 삼성이고 제주 쪽을 이제 이변의 여지를 두고 제주 쪽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직접 맞대결에서는 2대 3으로 졌습니다. 오히려 볼 점유율을 비롯한 내용은 괜찮았는데 후반 종반부에 가서 이제 수적 열세 퇴장까지 맞아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석패를 했던 것인데 제주를 가지고서 이변의 여지를 두고 보는데 수원 쪽에서도 전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보완된 그러한 여지 권창호를 비롯해서 권창훈의 복귀를 비롯해서 이런 내용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생각을 해주면은 그리고 요런 노림수 특히 요런 노림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는 올커버로 여기다가 한번 지우개 찬스를 한번 써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를 보고 가는 거죠. 이렇게. 다음에 4번 경기가 성남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성남과 포항의 경기. 성남이 좀 많이 지금 모자란 상태인데, 자, 여기는 복병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크호스. 성남이 복병 될 수 있다. 일단 포항이 송민규를 지금 내준 상태라서요.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 경기 이 전력분이 상당했죠. 그 부분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메가리가 빠집니다. 좀 거품 없는 맥주 같이 좀 뭔가 크게 포항 배팅의 매력이 빠져버린 노림이 빠져버린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저는 그 성남 쪽으로 한번 이참에 이 배당 노림수도 좀 두어보고 역배당 그래서 성남에게 좀 찬스를 좀 두고 보고 싶다 이런 생각. 일단 홈에서 이렇게 큰 이변의 여지를 두고 현황에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성남 쪽이 훨씬 더 매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5번 경기입니다. 5번 경기는 콜럼버스랑 애틀란타 이고요. 69, 19, 11 여기에 투표 현황이고 콜럼버스가 7위, 애틀란타가 11위입니다. 동부. 콜럼버스의 전력이 더 낫다라고 보고 여기는 뭐 인정하고 들어갈 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최적으로 애틀란타가 붙어도 될까 말까인데 좀 부상 또 뭐 정지 이런 리스트들도 좀 있어서 그것도 애틀란타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 싶고 마르티네즈 주전 공격수 못 나올 것 같고요. 못 나오고요. 정지. 그래서 저는 여기는 이 빤떼기대로 이렇게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진행을 하고 6번 경기 미네소타랑 휴스턴. 미네소타가 6이고 휴스턴이 11위입니다. 여기가 51%, 35, 14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여기도 저는 미네소타가 더 재미있어 보입니다. 미네소타가 지금 미네소타가 4개 경기 연속 무패 중입니다. 2승 2무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미네소타가 올 시즌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페이스 중에서 지금 구간에서의 페이스가 제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페이스다라고 보여지네요. 미네소타 좀 추세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 휴스턴은 객관적인 전력에 좀 열세로 보여주고 세렌 주전 미드필더 일단 정지라고 좀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하고 그런 거 없이 봐도 최적의 베스트로 붙어도 미네소타가 지금 같아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요. 댈러스랑 오스틴의 경기인데 오스틴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바닥까지 지금 내려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댈러스가 지금 64% 정도의 인기 지지를 지금 받고 있고요. 오스틴이 이번 경기 이기면 이제 연승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연승까지 보고 싶지 않다. 지금의 오스틴은 연승은 보고 싶지 않다. 전력 큰 전력 흐름은 지금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여기서 잠깐 이렇게 반등 나온 건데 좀 다시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댈러스 쪽에 찬스라고 보고요. 여유 있는 상대와의 홈 경기, 이거 하나의 뭐 패턴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8번 경기입니다. 콜로라도랑 캔자스입니다. 콜로라도랑 캔자스의 경기. 캔자스가 한 수 위지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캔자스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콜로라도가 홈에서 5승 2무 1패입니다. 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캔자스가 한 수 위입니다. 이렇게 랭킹 자체가 콜로라도가 4위, 캔자스가 1위, 섭 컨퍼런스입니다. 5승 2무 1패의 홈 경기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콜로라도입니다. 홈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콜로라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5승 2무 1패라고 그랬는데 이 1패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시즌 첫 경기였어요. 시즌 첫 경기.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홈에서 지지 않는 승부, 지지 않는 게 아니라 승이 압도적으로 확실하게 이기고 가는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 콜로라도라는 소리입니다. 캔자스가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세고 랭킹에서 앞섰는데 시애틀을 누르고 선두로 부상을 하면서 더 강한 임팩트를 최근에 주고 있는데, 시애틀이랑은 승점은 동률 상태이고 골드식스에서 앞서서 이제 선두에 지금 올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원정 3연승에 성공을 했고 4연승까지 이제 도전하는 자리인데, 이 홈 경기도 아니고 원정 레이스에서 계속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선두를 달리고 선두를 부상한 팀이라고 할지라도 원정 4연승은 보기가 좀 부담스럽다. 자, 결론은 객관적인 전력과 랭킹에서는 캔자스가 앞선다. 하지만 콜로라도가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내용적으로도 결과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캔자스가 연승에 대한 부담, 그 부담이 특히 원정 연승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그게 좀 손이 쉽게 나가질 않는 판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전 배팅의 결론은 콜로라도 쪽으로 역배당 이변을 한번 보자. 요게 이제 제 결론이다. 그게 제 결론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정리해 드리겠고, 그 다음에 9번 경기가 되겠습니다. 포틀랜드랑 솔트레이크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포틀랜드고요. 솔트레이크입니다. 34%, 41%, 25%. 6승 2무 8패. 요게 포틀랜드 겁니다. 1.3득, 1.7실. 그 다음에 솔트레이크는 5승 6무 5패에 1.5득, 1.1실. 자, 요렇게입니다. 약간 이 경기 랭킹 기록을 봤을 때 무가 많은 솔트레이크, 그리고 확실하게 이기는 것 아니면은 지는 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확실한 승부수를 던지는 스타일인 포틀랜드, 그 득실에서도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배어 있는 이런 그 포틀랜드 1.7 실점, 평균 에버리지 실점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이길 때는 확실하게 이겨주면서 랭킹을 중위권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솔트레이크는 1.1실 가지고 무승부가 많은 승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지지 않은 승부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승점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스타일이 이제 이렇게 순위는 비슷한 동네지만 스타일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전반적인 매치업 구도는 박빙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난 시즌까지 두 팀 간의 맞대결이 4승 1무 2패, 포틀랜드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홈 어드밴티지도 한번 추가해서 덧붙여서 봐주면 포틀랜드 쪽이 박빙 구도 속에서 이렇게 지금 무 쪽 많이 팔리고 있죠. 충분히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무 쪽 기본적으로 보면서 포틀랜드 쪽으로 이렇게 분산을 치고 들어가면은 그래도 조금 더 스테디하게 공략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10번 경기는 서울이랑 광주의 경기입니다.
서울과 광주. 지금 시점 서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반기 대반격을 노리고 있는 서울로서 그 시작 지점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8월 레이스, 7월 말 8월 이 레이스가 서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뭔가 반등의 계기를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면 올 시즌은 그냥 이렇게 끝나고 마는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점상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서울은 김진야, 광주는 엄원상을 각각 올림픽 대표로 보내놓고 이제 복귀를 했죠. 두 선수의 복귀를 통한 호재는 그냥 퉁치고 서로 퉁치고 펠리페가 나간 광주, 서울 지동원이 영입이 됐지 않습니까? 요게 서울에게는 굉장히 좋은 필승 카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전반적인 레이스, 남은 레이스를 함에 있어서 그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 싶어 보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강하게 노리고 있고, 그래서 그 기반 위에서 앞으로 후반기 레이스에서 한번 서울 쪽을 집중적으로 타겟팅해서 좀 봐야겠다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데, 실전 배팅에 덧입혀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6월달 맞대결에서 두 팀이 1대1로 비겼었거든요. 그때 결과는 1대1이었는데 내용은 광주가 조금 더 나은 듯한 이런 모습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서울이 지금의 서울은 그때 서울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은 서울 쪽으로 한번 보고, 자, 투표율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 그러면,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다, 못 본다. 이 정도 투표율이면은 이거는, 한 방으로 들어가야지. 여기서 그 정도 노리고 있다라고 말해놓고 투표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걸치고 들어간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깨질 때 깨지더라도 과감하게 승부수는 던져야 될 자리에서는 던진다. 자, 11번 경기는 인천과 수원입니다. 34, 30, 초박빙. 네, 초박빙 구도로 팔리고 있습니다. 무고사의 복귀하고 회복하고 득점하고 무고사, 그리고 절정의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라스 수원입니다. 라스의 페이스가 피크로 치다른과 동시에, 그런 페이스로 올라옴과 동시에 수원의 승점몰이 순위 상승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시즌 프리뷰에서 올 시즌 최대 복병은 수원 FC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시즌 초 승부는 굉장히 좀 좀 불운했죠. 지질이 복도 없는 그런 승부. 자책골도 굉장히 많았었고, 내용적으로 다 좋았는데 한방 역습에 무너지고 이런 아쉬운 승부가 굉장히 많았던 수원 FC였었습니다. 폭풍 영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시즌을 시작하면서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수원 FC였는데, 좀 그런 아쉬운 승부가 있었는데 그 노림이 여전히 유효하다. 아직 우리 수원 FC에 대한 노림을 접지 말아 달라, 기대를 접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 이제서야 이제 제대로 어필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양새다 싶습니다. 최근의 페이스가 굉장히 좋고, 거기서는 이제 라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자, 인천은 직전에 제주한테 1대4로 이겼습니다. 대승을 거둔 거죠. 근데 인천이 4골이나 넣고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울산이나 전북이라면 좀 덜 하겠는데, 인천이 그렇게 넣어놓고 이기니까 좀 이후에 좀 다득점에 대한 부담으로 좀 남는 맛이 좀 있고요. 수원 FC는 직전 전북과의 경기가 거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기였습니다. 그 전까지 다득점으로 계속적으로 연파하고 상대를 연파하고 온 수원 FC에서 그런 다득점 흐름 속에서 강호 전북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승부가,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토왕 TV에서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언더 개념으로 봐야 된다. 언더 개념으로 보되 고액 프로토왕 TV에서 말씀드렸나 보네요. 경기별 예상에서 그렇게 보되, 그런데 수원 쪽으로 역배당, 고액 배당을 보고 가는 이런 자리가 수원 FC랑 전북 전대의 마이베팅상의 경기별 예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딱 내용이 제대로 일단 접근이 제대로 들어맞았던 것인데, 그 승리가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1대 0으로 이겼던 것이. 그러니까 다득점에 대한 부담은 털어버리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게임 이기고,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수원이 좀 잘 풀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이것도 안 보고 싶은데, 여기까지 아우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 최근 만만치 않으니까 볼라치면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인천이니까 그것까지 어느 정도 타협해서 실전 배팅 자체를 좀 이렇게 좀 타협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경기 다시 이 메이저리그 사커로 이렇게 가서 보고요. 이게 수원이랑 투표현황. 여기서는 저는 뉴욕이 더 한 수 위라고 이렇게 봅니다. 전반적인 공수 밸런스가 시카고 쪽에는 평점을 좀 높게 줄 수가 없고 뉴욕 레드는 요거가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좀 보는데, 약간 좀 저평가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는 팀이 뉴욕 레드라고 보고, 그리고 특히 수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시카고보다는 뉴욕이 훨씬 더 낫다라는 점, 요 점을 높이 사면서 보고 가되, 이변의 여지를 살짝 좀 더 두고 본다면 여기가 좀 움직일 수 있는 투표 배당의 자리라고 보는데, 여기가 만약에 올라가 준다라면은 여기가 좀 지장을 상대적으로 받을 거예요.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아무튼 왜냐면은 뉴욕 레드가 수비가 좋은 원정팀이고, 요 정도면은 어느 정도 뉴욕 레드가 좀 주도권을 잡고 반대에서는 팔리고 있는 것이고 라고 볼 수 있겠고, 해외 배당 속에서는 더 박빙으로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해외 배당을 보면. 그러면은 요 승부도 좀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싶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13번 경기 마이애미랑 내슈빌의 경기입니다. 이렇게 자기 순위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마이애미가 올 시즌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객관적인 전력에서 내슈빌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전에 뉴 잉글랜드를 상대로 해서 선전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선전의 결과였다라고 보고요. 그 정도 결과면은 경쟁력은 재확인됐다라고 봐. 내슈빌이 이런 승부, 강호를 상대로 해서 저득점으로 틀어 막으면서 클린시트 써내고, 그러면서 지지 않는 승부를 하는 이런 경쟁력이 있는 팀이죠. 지금 내슈빌의 성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안 집니다. 지지 않는 승부 속에서 무승부 많고, 이 무승부 신무 중에는 이제 강적을 상대로 해서 나온 결과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직전에 뉴 잉글랜드를 상대로 해서 0대 0으로 비긴 승부, 요런 승부 내슈빌의 경쟁력이라고 보시면은 된다 라고 보는 거. 자, 그러면은 그거 비롯해서 최근에 2연속 무승부거든요. 무승부의 승부가 많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2연속 무승부까지 가고 있고, 상대는 굉장히 약하고, 원정이지만 상대는 약하고, 그렇다라면은 더 이상의 무승부 보지 않고 승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매치업이 이렇게 형성이 됐고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은 좀 어느 정도 있고, 팀적으로 매치업 상으로도 그렇고 배팅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결론은 승 한방. 이렇게. 역시 이제 내슈빌의 경쟁력은 좋은 수비,
여기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 뉴 잉글랜드랑 필라델피아의 경기는요. 뉴 잉글랜드고 필라델피아고 예상대로 뉴 잉글랜드 쪽으로 투표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슈빌이랑 0대0 승부를 직전에 했습니다. 내슈빌 상대가 필라델피아도 만만치 않은 상대인데 내슈빌과 필라델피아를 비교하면은 뉴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슈빌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내슈빌과 0대0 난적과의 난전 그리고 고전 이렇게 했던 직전 승부 그 이상의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뉴 잉글랜드 쪽 관점에서는 볼 수가 있겠고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투표가 같은 인기 이쪽으로 정배 원사이드 지지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수치가 거의 뭐 70%까지 지금 때리고 있는 뉴 잉글랜드. 왜냐면 필라델피아도 만만치가 않아서 어느 정도 지지를 뺏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지금 요렇게 초구 상황으로는 전혀 필라델피아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뉴 잉글랜드 쪽으로 낙차를 보겠습니다. 여기 뭐 우승 후보 1순위 제가 보는 우승 후보 1순위입니다. 뉴 잉글랜드. 네,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 이제 짓도록 하겠습니다. 토토왕TV 마이베팅 공유 축구 토토 승무패 32회차 실전 배팅 마킹 그림 한번 함께 그려봤습니다. 자,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운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